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전국 법관회의 법관 대표회의가 어저께 열렸는데 2020년도 정례회의에서 대검찰청이 만든 소위 판사문건에 대해서 이 판사문건을 아무것도 아닌 판사문건 이 컴퓨터에서 다 서치해서 만들어내는 그 판사문건을 갖다가 이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는 하나의 유일한 무기로 6개를 올렸는데 한 개가 판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까지 됐는데, 그러나 그 훌륭한 그 재판장, 우리법연구의 후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또 광주 출신이라고 출신 지역이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성균관 법대 졸업생 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백기환을 위한 운동을 학생 때 했다 이런 등등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여당이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100% 윤석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 재판장은 조미연 부장판사, 그 재판장은 훌륭한 명판결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대한민국의 아주 명판결, 이 명문의 판결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다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판결 내용 중에서 전횡이란 말을 썼습니다. 뭐냐면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걸 전횡하지 말라고 추미애에게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몰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검찰은 독립해야 되고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런 점을 몰각하지 말라고 추미애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니, 정권에게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의외의 판결을 했습니다. 윤석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내용 입장문을 읽어보면 말이죠, 정말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3번 정도 읽었는데 제가 소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명문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판사 문건, 추미애가 이걸 내보내가지고 이걸 갖다 판사들하고 검사들하고 두 쪽을 내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하려고 했던 바로 이 문건을 또 판사들, 일부 극소수 판사들이 그걸 또 내가지고 이념형 판사들이 그걸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전국 법관들은 이 양식과 사법부가 살아있다는 그런 어떤 체온을 느끼게끔 하는 결론을 어저께 도출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어저께 판사문건에 대한 투표였습니다. 결국 판사문건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핵심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건의 당사자격인 법관들의 대표자들이 문건의 비판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말자. 그 몇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거는 대표에서 표명하자 해가지고 만약에 표명을 했으면 추미애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이 정권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관들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 절대 그건 안 된다. 정치적인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해서 윤석열의 심정적 편을 들어준 셈입니다. 심정적인 편. 실질적인 어떤 내용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추 장관 법무부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는데 한층 부담을 잊지 않게 됐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회의에서 총 125명 법관 대표 중에
법관 대표 중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또 이래 진보 판사들이 많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참석했는데 그중 18명이 판사 문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자 하면서 7번이나 수정하면서 이런저런 하자 요구해서 결국 상정을 안건에 요구해서 받아들였는데 법관 대표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안이 제시된 후에 수기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작구를 수정한 6개의 수정안까지 계속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 모두 7개 안이 표결에 다 붙여졌다는 겁니다. 아주 꼭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일부 극소수 일부의 소위 어떤 사람들인 줄 알겠죠. 그런 분들이 의견을 갖다가 계속 7개 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모두 부결됐습니다. 소위 7전7패를 시킨 겁니다.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원안은 96대 21로 부결됐습니다. 반대 82%, 찬성 18%. 부결됐고 나머지 수정안도 다 비슷한 비율로 법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7전7패라고 얘기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관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대표회의에서는 오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하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어저께 판결의 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국 각국 법원 대표, 전국 각급 그 법원 대표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화상으로 이렇게 표결을 했는데 찬반 토론을 거친 후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입장에 선 판사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부적절하다. 검찰이 부적절했다. 이 무리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를 갖다가 기재한 것도 잘못됐다. 뭐 등등 해가지고 이걸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마치 선동성향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듯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려댔지만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다수 판사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에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앞으로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차원의 의견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 이들은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하고 전부 부결을 시켰습니다. 지금 특히 그 서울행정법원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에 그 조미연 재판장, 훌륭한 재판장,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재판장입니다. 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강한 반대 의견을 냈고 이는 많은 법관의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이랬답니다. 입장을 바꿔 자기 법원에서 관련 사건이 배당됐다고 생각해보라. 어떤 식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해당 법원에 큰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이 사안은 지난달 27일 갑자기 제주지법의 장창국 부장판사 제안에 따라서 일선법원에서 갑자기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회의에서 장 부장판사가 다시 안건 제안을 하고 참석 법관 대표 120명 중 18명 찬성으로 안건을 채택을 급작스럽게 한 겁니다. 집요하게 한 거죠. 집요하게. 전국 법관 대표의 집행부는 안건 상정 정족수를 넘겼기 때문에 판사 문건을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저께는 첨예한 그런 생각 속에서 추미애는 내심 굉장히 흥분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은 상당히 우울했을 겁니다. 그러나 법관들은 대한민국의 편이었습니다. 재판 독립성을 위해 전국 법관 대표자의 차원의 의견 표명 신중해야 한다 하는 반대 의견이 다수 법관들 지지를 받고 이 안건 결국 부결 7전7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법관 대표회의가 진행된 과정에서 판사 문건이 정시간구로 상정됐다는 소식이 외부로 알려지자 일선 법관 한 분이 있었죠. 이분이 당장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수원지법의 지은희 판사라는 분입니다. 오후에 법원 내부 게시판에다가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을 강행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왜 이런 안건을 내느냐. 그리고 각급 법원 의견 수렴 결과가 어땠는지 그 점에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인지 보고 설명이 이루어지는 게 대표권을 위임한 법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하고 따끔하게 운영진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법관 운영진, 법관 대표자 회의 운영진에는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여권이 부추겼던 의혹에 대해서 정치 성향이 강한 일부 판사들이 전국 법관 대표의 이름으로 공론화하려 했지만 대다수 법관들이 휘말리지 않겠다 하고 제동을 걸어버린 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원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양은경 기자, 법조 기자가 쓴 조선일보 내용 기사를 인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음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